안녕하세요. 생생건강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기미 치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미는 단순한 미용적 문제를 넘어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색소 질환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미 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과장 광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계십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기미는 단순히 레이저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기미의 정의와 발생 기전, 기미의 분류 체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 치료 시 주의사항과 금기사항, 그리고 효과적인 사후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미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미는 의학 용어로 멜라스마라고 부르는데 피부에 나타나는 작은 갈색 또는 회색의 얼룩으로 주로 얼굴에 나타나며 대칭적이라는 특징을 가진 후천성 과색 소침착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 정의하면 멜라닌 색소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침착되어 발생하는 양성 색소 질환으로 멜라노사이트의 기능 항진이 주된 원인입니다. 색소 질환의 정확한 감별 진단이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기미와 주근깨, 검버섯은 다른 질환인데요. 먼저 주요 원인을 보면 기미는 호르몬과 자외선이 원인이지만 주근깨는 유전적 요인이, 검버섯은 광노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색소가 위치한 깊이도 다른데 기미는 표피와 진피 모두에 침범하지만 주근깨와 검버섯은 표피에만 국한됩니다. 호발 부위를 보면 기미는 광대와 양측 볼에 나타나고 주근깨는 코와 뺨, 그리고 상지에, 검버섯은 얼굴과 손등에 주로 발생합니다. 호발 연령도 차이가 있어서 기미는 20대에서 40대에 많이 발생하고 주근깨는 소화기에 발생하며 검버섯은 40대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병변의 경계를 보면 기미는 불명확하지만 주근깨와 검버섯은 경계가 명확합니다. 색상도 기미는 갈색에서 회청색까지 다양하고 주근깨는 암갈색, 검버섯은 흑갈색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기미는 양측 대칭성을 보이지만 주근깨는 산재성으로 검버섯은 불규칙하게 분포합니다. 기미를 진단하는 핵심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측 대칭성인데 좌우 얼굴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둘째, 경계의 불명확성으로 주근깨나 검버섯과 달리 병변의 경계가 흐릿하고 뭉쳐진 형태를 보입니다. 셋째, 계절적 변동성이 있어서 햇볕이 강한 여름에 심해지고 약한 겨울에 좋아지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기미의 발생은 다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멜라노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적절한 양의 멜라닌을 생성하여 피부색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기미가 발생한 부위에서는 멜라노사이트의 비정상적 활성화가 일어나고 멜라닌이 과다하게 생성되며 생성된 멜라닌이 표피 및 진피층에 침착되고 각질 형성 세포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며 진피 혈관 주변에 색소가 침착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멜라닌이 표피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피층까지 침범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기미의 정확한 분류는 치료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색소 침착 깊이에 따른 분류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표피형 기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미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미가 바로 이 표피형 기미입니다. 표피형 기미는 색소가 표피층에만 국한되어 있고 육안상 갈색을 띠며 경계가 상대적으로 뚜렷합니다. 우드램프 검사를 하면 색소가 강조되어 보이고 무엇보다 치료 반응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기저층 및 기저층 상부에 멜라닌이 증가되어 있지만 멜라노사이트의 수는 정상입니다. 반면 진피형 기미는 색소 침착이 진피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계가 불명확하고 약간 회색이나 흐린 갈색을 띱니다. 색소가 진피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육안상 청회색 또는 흐린 갈색으로 보이며 경계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우드램프 검사를 해도 색소가 잘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치료가 매우 까다로우며 재발률이 높습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진피 내에 멜라닌 포식세포가 관찰되고 혈관 주변에 색소가 침착되어 있으면 표피 기저층의 멜라닌 증가도 동반됩니다.
그리고 혼합형 기미가 있는데 이것은 표피형과 진피형 기미가 혼합된 형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표피와 진피 모두의 색소가 존재하며 육안상 가래색으로 보입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치료가 어려운데 동일 병변 내에 두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서 치료 시 표피 부분이 먼저 호전되고 진피 부분은 지속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단계별 치료 계획이 필요하고 장기간 치료를 예상해야 하며 환자의 수능도가 중요합니다. 임상적 분포 양상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안면중 심형은 전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하며 이마, 코, 뺨, 윗입술, 턱에 나타납니다. 광대형은 전체의 20%에서 30%로 양측 광대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하악형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턱 부위를 주로 침범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안면 중심형과 광대형의 복합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우드램프 검사는 필수입니다. 이 검사는 365나노미터 파장의 자외선을 조사하는데 표피 멜라닌은 강조되어 관찰되지만 진피 멜라닌은 관찰이 어렵습니다. 판독을 하면 표피형은 병변 색소가 명확히 강조되어 보이고 진피형은 병변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혼합형은 부위에 따라 다른 소견을 보입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제 기미 발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미 발생은 다인자성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외선이 가장 중요한 악화인자입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닌 과다 생성은 기미 원인 중 하나입니다. 280나노미터에서 32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UVB는 멜라노사이트를 직접 자극하고 32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의 UVA는 활성산소 생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가시광선도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사실은 겨울철에도 자외선이 존재하고 실내 창문을 통해서도 UVA가 투과되며 흐린 날에도 약 80%의 자외선이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호르몬 요인도 중요합니다. 임신이나 경구피 임약 복용 등 호르몬의 변화에 기미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보면 에스트로겐은 멜라노사이트를 자극하고 프로게스테론은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키며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임신 중 기미가 발생하거나 경구피 임약을 복용할 때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을 때 월경 주기와 관련하여 악화되는 임상 상황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임신부의 50%에서 70%에서 발생하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9대1입니다. 유전적 소인도 있습니다. 일란성 쌍생아 연구에서 유전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합니다. 인종적 차이도 있어서 피츠패트릭 분류상 스킨 타입 3에서 4에서 호발하며 동양인, 히스패닉, 아프리카계에서 많고 백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피부 염증도 원인이 됩니다. 염증 후 색소 침착과의 연관성이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접촉성 피부염, 반복적인 미세 손상 등이 문제가 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멜라노사이트를 자극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약물도 영향을 미치는데 광과민성 약물인 항경련제인 페니토인,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일부 항암제, 광과민성 이뇨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요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멜라노사이트가 자극되고 활성산소가 증가하며 피부 재생 능력이 저하됩니다.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고 피부 회복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화장품으로 인한 과도한 피부 자극이나 향료, 방부제 등의 알레르기 반응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들로는 지속적 자외선 노출,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열 자극, 부적절한 레이저 치료, 과도한 화학 박피, 피부 마찰,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이 있습니다.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적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병력을 청취해야 하는데 발생 시기와 경과, 가족력, 임신력, 복용 약물, 화장품 사용력, 실외 활동을 하는 직업인지, 이전 치료 경력 등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유관 검사에서는 병변의 색상이 갈색인지 회색인지 청회색인지를 관찰하고 분포 양상의 대칭성을 확인하면 경계가 명확한지, 침범 범위는 어떤지, 주변 피부 상태는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우드램프 검사는 암실 환경을 조성하고
365나노미터 파장을 조사하여 병변 부위를 관찰하고 정상 피부와 비교합니다. 해석을 하면 표피형은 색소가 현저히 강조되어 보이고 진피형은 색소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며 혼합형은 부위에 따라 다른 소견을 보입니다. 이 검사 결과가 치료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피부 영상 촬영은 치료 전후를 비교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환자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표준화된 조명 하에서 정면과 양측면을 촬영하고 자외선 촬영으로 숨은 색소를 확인합니다. 조직 검사는 비전형적 양상을 보이거나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할 때, 치료 반응이 불량할 때 시행합니다. 소견을 보면 표피형은 기저층 멜라닌이 증가되어 있고 진피형은 진피 내 멜라닌 포식세포가 보이며 혼합형은 양쪽 소견이 모두 관찰됩니다. 감별 진단이 필요한 질환들로는 주근깨,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 후 색소 침착, 약물 유발 색소 침착 그리고 백반증이 있는데 백반증의 경우 색소 소실을 정상으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미 치료는 복합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먼저 레이저 치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역사적으로 저출력 큐스위치드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이 기미 치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작용 원리는 1064나노미터 파장의 큐스위치드 엔디아그 레이저를 저출력으로 반복 조사하는 것인데 선택적 광열 분해를 통해 멜라닌 색소만을 타겟으로 하면서 멜라노사이트는 보존합니다. 장점은 5가지입니다. 첫째, 염증 후 색소 침착 위험을 최소화하고 둘째, 다운타임이 거의 없으며 셋째,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선을 보이고 넷째, 전체적인 피부 톤이 개선되며 다섯째, 콜라겐 재생 효과도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주 1회 시술을 하는데 평균 주 1회 치료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며 환자가 효과를 인지하려면 치료 시작 후 대략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야 합니다. 총 10회에서 20회가 필요합니다. 한계점으로는 즉각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피코초 레이저는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인데 펄스 폭이 피코초 단위로 기존 레이저 대비 100배 빠릅니다. 메커니즘은 광음향 효과로 색소를 미세하게 분쇄하면서 열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장점은 치료 횟수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감소하고 부작용 위험이 감소하며 회복 기간이 단축되고 진피 리모델링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높은 비용과 장비 보급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기타 레이저로는 클라리티 토닝이 있는데 피부 색소 침착 중에 상대적으로 표피에 얕게 들어있는 주근깨, 잡티 등을 없애는 데 이용되며 755나노미터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로 냉각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토닝은 1064나노미터 엔디아그 레이저로 혈관 수축 효과가 있고 모공과 탄력을 개선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국소 도포제가 있는데 하이드로퀴논이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미백제입니다. 작용 기전은 티로시나제를 억제하고 멜라노솜 분해를 촉진하며 멜라노사이트 대사를 억제합니다. 사용법은 2%에서 4% 농도로 처방이 필요하고 1일 1회에서 2회 도포하며 병변 부위에만 국한하여 바르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용 후 휴약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장기 사용 시 외인성 황갈색증 위험이 있고 광과민성이 증가하며 임신 중에는 금기이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 유도체로 표피, 세포 전환율을 증가시키고 멜라닌 배출을 촉진하며 각질층을 정상화합니다. 용법은 0.025%에서 0.1% 크림을 야간에 사용하며 점진적으로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부작용으로는 초기 자극감, 광과민성이 있고 임신 중에는 금기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단독 사용보다는 복합제로 사용되는데 역할은 염증을 억제하고 색소 침착을 감소시키며 자극을 완화합니다. 주의할 점은 2개월에서 3개월만 단기간 사용해야 하고 피부 위축 위험과 의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합제는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합친 것인데 시너지 효과로 더 빠른 개선을 보이고 부작용을 상호 완화합니다. 사용 기간은 최대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경구 약물로는 트라넥사민산이 있는데 원래 지혈제로 개발되었으나 기미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기전은 플라스민을 억제하고 멜라노사이트와 각질 형성 세포 간 상호작용을 차단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혈관 신생을 억제합니다. 용법은 250mg을 1일 2회에서 3회, 3개월에서 6개월 복용하며 식후 복용을 권장합니다. 효과는 단독 사용 시 50%에서 60% 개선되고 레이저와 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금기 사항으로는 혈전증 병력,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임신과 수유부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와 티로시나아제 억제, 멜라닌 환원 작용을 하며 하루 500mg에서 1000mg을 복용합니다. 주사요법으로는 기미 주사가 있는데 성분은 콜라겐의 재생 및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멜라닌 생성, 유도 세포를 억제하여 효과적인 기미 제거 및 미백 효과를 나타냅니다. 주요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멜라닌 억제를 하는 글루타치온,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합성을 하는 비타민C,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트라넥사민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알파리포산입니다. 프로토콜은 주 1회에서 2회 정맥 주사를 10회에서 20회 시행하며 레이저 치료와 병행합니다. 기타 시술로는 이온토포레시스가 있는데 세포 조직에 활성화된 비타민 C 및 기타 특수약품을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멜라닌 색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원리는 미약한 전류를 이용하여 약물의 경피 투과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화학 박피는 글리콜산 20%에서 70%, 젖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을 사용하는데 제한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과도한 박피는 악화 위험이 있고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으며 숙련된 시술자가 필요합니다. 현대 기미 치료의 표준은 복합 치료입니다. 기본 프로토콜은 레이저 토닝을 주 1회,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매일 야간에, 자외선 차단을 매일 주간에, 트라넥사민산 경구 복용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화 프로토콜은 피코초 레이저를 2주에 1회, 기미 주사를 주 1회, 3중 복합 크림을 2개월, 트라넥사민산 경구 복용, 비타민C 복용, 이온토포레시스를 주 1회 시행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하는데 1단계인 1개월에서 3개월에는 염증을 조절하고 색소 생성을 억제하며 표피 턴오버를 정상화합니다. 2단계인 3개월에서 6개월에는 색소 제거에 집중하고 진피 리모델링을 하며 유지 관리를 시작합니다. 3단계인 6개월 이후에는 유지 치료와 재발 방지, 지속적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미 유형별로 맞춤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표피형 기미는 레이저 토닝을 10회에서 15회, 하이드로퀴논 복합제를 3개월, 화학 박피 병행이 가능하며 예후가 양호합니다. 예상 개선율은 70%에서 80%입니다. 진피형 기미는 저출력 장기 레이저 치료와 트라넥사민산을 장기 복용하고 혈관 레이저 병행을 고려하며 진피 리모델링 시술을 하는데 예후는 불량에서 보통입니다. 예상 개선율은 30%에서 50%인데 중요한 것은 완전한 제거보다는 개선과 안정화가 목표라는 점입니다. 혼합형 기미는 단계별로 접근하는데 1단계에서는 표피 색소를 제거하고 2단계에서는 진피 색소를 공략합니다. 복합 레이저를 사용하고 약물을 다각도로 병용하며 장기간 치료를 계획하는데 예후는 보통입니다. 예상 개선율은 50%에서 70%입니다. 치료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출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미는 멜라노사이트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은 금물이고 점진적 개선이 안전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가 이긴다는 격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내심입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 필요하고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되며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외선 차단이 50%라는 것입니다. 치료와 동등하거나 더 중요한데 자외선 차단에 실패하면 치료도 실패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경구 피임약 중단을 고려하고 임신 계획을 조정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현실적 기대치를 갖는 것입니다. 100% 제거는 어렵고 70%에서 80% 개선도 성공이며 재발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